이번에 비축자산 비트코인이 포함된 게 역사적인 이익이 될 거라고요. 근데 시장은 막 떨어졌대. 왜?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쌓아두겠다는 거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 이게 얼마나 설레는지 몰랐어요. 어제 이거 보면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3시 반부터 8시까지 발표를 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중요한 내용들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수요일날 정규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들어서 알고 계셨죠? 비트코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할 수는 없을 거다. 왜? 국민들 세금으로는 지금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 정부가 감세하겠다는 지금 얘기한 마당에 비트코인을 산다?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국민들 세금으로 쓰려면 상원하원 다 통과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쓸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범죄 수익으로 거뒀던 거, 아니면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몰수한 비트코인들, 얘네들은 안 판다. 축적한다. 갖고 있는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경매에다 붙이거나 OTC 마켓에 던지거나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국고로 편입을 했었어요. 근데 매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보유고로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 그대로 나왔죠. 근데 시장은 막 떨어졌대. 왜? 연방정부, 미국 돈으로 추가 매수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쌓아두겠다는 거네? 실망했대요. 한 2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죠? 사줘야지 가격 오르죠? 그 생각하죠? 아니요. 갖고만 있어도 올라. 그리고 이 갖고만 있는 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순차적으로 제가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볼게요. 정리를. 그리고 두 번째, 벌금을 비트코인으로 징수받는 방법. 벌금이나 이런 것들, 수수료 이런 거, 과태료 벌칙금들, 이걸 비트코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따로 현금 대신 뭐 현금으로 받더라도 일부분을 뭐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특정 퍼센티지를. 그리고 이 방법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있죠? 금, 뭐 원자재, 아니 부동산, 얘네들을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막교환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거. 근데 이건 쉽지 않겠죠. 금의 가치를 뭐 지금 실제 가격으로 이제 환산해가지고 뭐 재측정을 해. 그럼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연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들 있죠? 얘네들이 뭐 벌어들이는 수익금들, 이벤트성 수입, 이런 금액들만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보유하는 방법.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미 편성된 예산 있죠?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돈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절감을 했어. 예산을. 그 예산만큼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상원하원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뭐 추가 매입한다? 그러긴 힘들다. 대신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 전략 자산에 포함을 시켰다. 이게 키포인트죠. 이게 킥이에요, 여러분들. 실망하셨어? 안 산다 그래서? 이게 왜 킥일까요, 여러분들?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갔어. 미국이 모으는 비축 자산에. 이것만으로도 킥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갖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기업들 있죠? 스타트업 있죠? 얘네들 미친 듯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채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채굴 기업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었죠?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야. 아니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야. 자금을 조달받고 싶어. 자금을 조달받으려면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요. 뭐 사업 계획서도 내고, 아니면 정부에서 막 지원해주는 막 이런 지원금도 받고,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VC들한테 막 돌려야 돼. 근데 이제는 미국이 모으는 비축 전략 자산, 비트코인을 갖고 이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대. 그럼 이전보다 투자받는 게 어떻게 될까요? VC나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내 막 자랑들, 내 사업 계획서들 막 이것저것 아무리 써도 투자 안 해줬던 기업들이 미국이 비축 자산을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기업들이 투자받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는데 좀 더 용이해질 거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 헤지펀드들, 연기금들, 비트코인 채택 가능성이 매우 늘어나겠죠. 실제로 일어난 거 보여드릴까요? 자, 발등에 불 떨어졌죠? 미국이 비축자산에 암호화폐에 비트코인을 넣게 했대.
한국 바로 달려 들어가죠. 우리도 모아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이 시작을 하면 다른 글로벌 국가들 다 들어가요. 중국 이미 발등 불 떨어졌고. 그러면 지금 기업들, 뭐 개인들, 헤지펀드, VC들 여기 단계에서가 아니라 국가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비축 자산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주니 안 해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축 자산에 암호화폐가 들어갔다, 비트코인이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미국이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 전 이게 얼마나 설레인지 몰랐어요, 어제 이거 보면서. 오늘 새벽에 또 발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비유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현대자동차야, 아니면 뭐 삼성이야. 반도체랑 막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왔어. 외환을 벌어온 건데, 그 해당 기업들이 달러로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단기채로 갖고 있을까요? 뭘로 갖고 있을까? 기업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반도체랑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었어. 그럼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단기채로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이자 받으면서 맡길래요? 아니면 그냥 금고에 맡길래요? 당연히 은행에다 맡기고 이자를 받아야죠. 현대자동차, 삼성도 국채로 갖고 있어야겠죠. 단기채로 갖고 있어야겠죠. 달러 갖고 있다가 환율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인데, 만약에 환율 떨어지더라도 국채 이자 주면은 그만큼 손실을 해지할 수 있죠. 국채로 갖고 있어야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이 전략적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을 모으겠대. 비트코인 그냥 갖고만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갖고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뭐죠? 미국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이지만 사업가입니다.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첫 번째, 미국 최대 수출품이 뭐죠? 미국 국채죠. 미국 최대 수출품을 사는데 비트코인을 쓸 수 있게끔 결제 페이먼트로 들어갈 거예요. 미국 국채 사고 싶어? 오케이. 기존에는 달러로만 샀는데 이제는 추가가 됐죠. 살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앞으로 미국 국채 사시게 될 거예요. 비트로. 두 번째, 달러로만 패킹된,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코인. 미국 국채에 사게 될 겁니다. 이미 사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으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랑 미국 국채랑 패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지 않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사업가인데 이거 미쳤다 그냥 갖고 있겠어요?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던가, 그 돈을 통해서 뭐 중국 주식을 사던가, 아니면 뭐 북한 부동산을 사던가, 미친놈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응? 국부펀드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미 국가들, 얘네들 매력적인 기업들, 부동산들, 자산들 많아요. 근데 미국 국부펀드면 얘네들 담을 수 있죠?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과 국부펀드가 담는 것과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략자산에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이 많고 어느 정도 이제 핸들링이 가능하면은 그때는 뭐가 또 가능할 거다? 비트코인 기반 미국 국채를 찍어내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기반. 이것도 미친놈 같죠? 제가 2022년도에 CBDC,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얘기할 때 그때도 미친놈 소리 들었었어요. 야, 저희 뭐 일자도 모르는 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스테이블코인 나오면은 CBDC가 똑같은 역할 하는데 필요가 없어질 거, 비트코인 망할 거다. 그때 경제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3년 전에도. 듣보잡일 때도. 지금도 듣보잡이지만 비트코인 기반 미국 국채 나오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미국 국채 가격도 올라가겠죠. 비트코인 기반. 수익률, 수요 쭉 올라갑니다. 채권 수요도 덩달아 올라가고. 얼마 전에 홍콩이 이런 얘기하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갖고 있으면 우리 영주권 줄게. 이민 올 수 있게끔 해줄게. 비트랑 이더도 포함해줄게. 트럼프 정부도 얼마 전에 그 골드카드 얘기 나왔었죠. 우리 한국으로 500만 달러지. 70억입니다. 야, 70억 들고 오면은 우리 영주권 줄게, 미국. 지금 우리 미국 위대한 봤지? 관세 인상 터트려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우리 미국 공장 짓는다는 거. 미국으로 오면은 일자리도 많고 뒤집어질 거야. 돈도 잘 벌 거야. 대신 입장료는 70억이야. 골드카드. 출시했죠? 영주권 준다고. 70억이 현금만 받을까? 아니요. 비축 자산도 받습니다. 비트코인도요. 비트코인의 쓰임새, 그리고 확장력, 사업, 인프라 모든 것들이 더 플러스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야 추가 매수 안 하는데 비트코인 안 사준대. 저게 뭐야? 역시 저것 때문에 펌핑할까봐 미리 지금 매수해놨고 뭐 리플 사고 뭐 했는데 뱅 짜증난다, 열받는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거기서 끝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당장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고 안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뒤에 이면에 어떤 것들을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업가예요, 트럼프는. 이번에 비축자산 비트코인이 포함된 게 역사적인 일이 될 거라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천문학적인 유동성 유입은 그냥 물론이고 앞으로 뒤집어지게 성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달려있는 일정이라고요, 이번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 당연히 알트코인.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알트코인들도 미친 듯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 새벽에 트럼프 암호화폐 정상회담 거기에 뭐 참석하는 명단 해가지고 막 에이다 뭐 CEO가 뭐 왔니 안 왔니 뭐 이더리움 비탈리 부테니 왔니 안 왔니 자기 투자하고 있는 코인 CEO가 왔니 안 왔니 막 그거 보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모이고 나머지 애프터 파티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명함을 주고받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앞으로 어떤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알트 불장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이해되셨죠? 우리가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그 뒷면에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건지 한번 보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날 행정명령 이거 기대감에 의해서 막 상승할 거 미리 베팅하지 말라 그래 말씀드렸죠. 3월 8일 날 미국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한데 비트코인이 비축 전략 자산에 들어간대.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다, XRP, 솔라나, 이더리움 4개의 알트코인도 명단을 얘기를 했어. 그럼 미리 매수해볼까 저렴하게? 미리 들어가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 있죠. 야 이거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안 가요. 우리 예상대로. 시장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겠죠. 반대로 어떤 우리 멤버십 하우스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오히려 가격 떨어질 거 대비해서 매수 준비 중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겠죠. 물론 오늘 요거 얘기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죠. 미리 사신 분들은. 근데 항상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 호재 때문에 가격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투자 들어가는 거는 진짜 투자자 중에 하수. 코리니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홀짝이라고, 홀짝.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요. 이해되셨죠?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줄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뭐 돈을 번다, 수익을 본다? 그렇게는 하지 말자.